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올해 드래프트에서 가장 충격적인 팀을 말하자면 단연 애틀랜타 팰컨스예요. 1라운드 8번 픽을 가지고 쿼터백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를 드래프트했기 때문인데, 이게 왜 조금 충격적이고 너무나 의외였는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팰컨스 자체는 쿼터백에 대한 괄구가 굉장히 심했던 팀이에요. 13년간 팀을 이끌었던 맷 라이언이 떠나고 몇 년간 팰컨스는 자신들의 쿼터백을 찾지 못했어요. 쿼터백 빼고는 여러 면에서 좋은 선수들이 참 많은 로스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쿼터백에서 맞다운 선수를 찾지 못해서 계속 어려웠던 팀인데, 다른 팀에서 명백하게 실패했던 쿼터백인 마커스 마리오타나 중하위 라운드 출신인 데즈먼드 리더를 육성해보려고 했는데 모두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어요. 결국 이번 오프시즌 애틀랜타 팰컨스는 3월에 미네소타 바이킹스에서 커크 커즈스를 4년 180만 달러에 영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움직임에서 꽤나 좋은 평가를 내렸어요. 커크 커즈스의 경우 리그 탑10 문지기에 들 정도의 선수고, 최근에 조금 더 실력이 향상되었다라는 말을 듣는 선수인데, 그에게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제 23시즌 8주차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을 마쳐버렸다는 부상 이력이라 88년생으로 나이가 어리지 않다 요 정도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24시즌 드래프트가 최근 몇 년간 좋은 쿼터백들이 정말 많은 시즌이라는 평가를 듣는 상황에서 1라운드 8번 픽이라는 높은 픽을 가지고 있는 팰컨스가 여기서 쿼터백을 FA에서 영입하는 게 맞나는 의문이 들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탑 10권 실력을 가진 쿼터백 자체가 FA 시장에 나오는 게 워낙 드물고, 1라운드에 드래프트된 쿼터백들이 몇 해 뒤에 주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반타작도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커커즈 자체가 슈퍼 플레이메이킹이 부족해서 그렇지 주변 선수들이나 무기들이 받쳐줄 때 퍼포먼스가 크게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팰컨스와의 궁합도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쿼터백 이슈를 해결한 팰컨스가 드래프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올해 유독 좋은 쿼터백들이 드래프트에 참가를 많이 해서 쿼터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드래프트예요. 쿼터백 티어는 크게 3대장과 그 밑에 3명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상위 3위는 이제 어느 해 드래프트는 그 드래프트를 대표할 선수 정도라고 분류가 되었고, 그 밑 티어는 이제 걱정거리가 있어서 팀에 따라서 1에서 2라운드를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러한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위 드래프트 픽을 가진 3개의 팀들이 모두 쿼터백이 필요해서 3대장을 가져갔고, 그 뒤로 이제 10번 픽 이상으로 내려가야 쿼터백들이 필요한 팀들이 쭉쭉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팀들 중 누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자신의 픽을 올라가면서 밑티어에 있는 쿼터백 중에 3인을 먼저 선점하느냐에 대해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밑에 권에 있는 팀들이 끝내 트레이드에서 올라가지 않았고, 그렇게 밑티어의 쿼터백은 아무도 뽑히지 않은 상태로 8번 픽인 팰컨스까지 오게 됐어요. 팰컨스가 가장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하면 엣지 러셔, 코너백, 와이드 리시버 정도라고 볼 수 있었는데, 협상을 잘하면 픽을 밑으로 내리고 추가 픽까지 받아낼 수 있는 상황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놓여 있었는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나왔던 겁니다. 바로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라는 쿼터백을 8번 픽에서 자기들이 뽑아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난린가고 왜 이렇게 의외였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가 절대 별로라는 말은 아니에요. 포켓나에서의 사고 처리와 플레이 능력은 동기들 중에서도 탑급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롱패스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팀이 지고 있을 때 사이드라인에서 팀 동료들한테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역전승을 만들어냈지 프리스타일 랩으로 설명을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을 정도로 침착함, 리더십, 스타성도 분명히 있는 선수고요. 하지만 걱정할 점도 있기에 그 밑티어로 분류가 되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양쪽 다리, 어깨의 부상 이력이 모두 있는 선수로 부상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걱정이 되지만, 그 외에도 포켓 밖에서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포켓 안에서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현대 NFL 탑티어 쿼터백에게 요구되는 이 포켓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량으로 플레이를 연장하면서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밑티어로 분류가 됐던 거예요. 여러모로 스타일이 참 커크 커즈스, 이 팰컨스가 영입했던 커크 커즈스가 연상되게 하는 것도 아이러니한데, 이렇게 단점이 분명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장점도 워낙 뛰어난 선수라
이 선수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는 건데, 우선 펠컨스의 GM과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그들이 마이클 페닉스를 뽑은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펠컨스는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를 이번 드래프트에서 두 번째 쿼터백으로 여겼고, 이 선수가 자신들의 순위까지 떨어질지 몰랐고, 자신들은 강팀이기에 앞으로 이 정도의 순위의 드래프트를 받을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팀의 장기적인 시점에서 쿼터백 이슈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서 이러한 기회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선수를 뽑을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그린베이 패커스의 쿼터백을 미리 뽑아놓는 모델을 따라하기로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발언 자체는 뭐 매우 깔끔하고 간단 명료하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다만 너무나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좀 전부 다 생각한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게 왜 이렇게 의문이 드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가 이번 드래프트의 두 번째 쿼터백이 우리의 8번 픽까지 떨어지지 몰랐다라는 말인데, NFL의 드래프트 과정을 보면 자신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혹은 검증해보고 싶은 선수, 특히나 쿼터백들은 자기 시설에 불러서 자신들 플레이북을 리허설해보고 더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여러 NFL 스카우트들이 말하듯 이 과정에서 선수에 대해 굉장히 더 정확하게 알게 돼요. 하지만 펠컨스는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를 자신들의 시설로 부르지 않았었다는 점이 있어요. 즉 뭐 컴바인에서의 모습이라든가 대학 시절 경기 자료만으로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와 사랑에 빠졌다는 건데,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두 번째 픽이라고 세간의 평가가 굉장히 다른 평가를 내리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던 거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말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한테 정말 확신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픽까지 떨어질지 몰랐다는 것도 뭐라 해야 될까,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훨씬 공부를 안 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팬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번 드래프트의 초기와 중기 상황 그리고 쿼터백 티어는 굉장히 분명하게 나뉘어 있어서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가 조금 한 1라운드 중후반 때까지 떨어질 거라는 건 많이들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커크 커즌스가 계약을 하게 되는 3월 때도 충분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그렇게 예상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예측을 아예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은 강팀이기에 앞으로 이 정도의 순위 드래프트를 받을 일이 없을 거고, 팀이 장기적인 쿼터백 이슈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맞아요. 쿼터백이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팀의 이슈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팀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 장기적 관점이라는 게 지금 당장, 즉 단기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팀들이 부릴 수 있는 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펠컨스는 그런 팀이 아니에요. 펠컨스의 마지막 플레이오프 진출은 2017 시즌이고 그 뒤로 6년간 플레이오프 진출은 한 번도 하지 못했고 5할 승률마저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는 팀에 6년간 감독 교체만 3번째 일어나고 있는 팀이에요. 팀에 좋은 선수들이 뭐 꽤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보완할 점이 아예 없는 팀에 뭐라 해야 될까, 바로 슈퍼볼을 노릴 만한 팀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장기적으로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고 자신들이 이 정도 순위의 드래프팅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셋째, 마지막인데요. 패커스의 모델을 따라했다고 하는데 패커스의 모델이 뭐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 해요. 그린베이 패커스의 모델이라고 하면 명백한 주전이 있는 상황에서 1라운드 쿼터백을 뽑아놓고 그를 몇 년간 육성을 한 뒤에 주전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갈아타게 하는 건데, 대학리그가 프로리그와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리그를 적응할 시간을 벌어주고 선수를 육성단 차원에서 좋겠네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팀들이 잘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팀의 쿼터백이 2명이면 없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팀의 쿼터백이 2명이면 전술, 락커룸, 팬들의 분위기 모든 게 양분되는 경향이 있는 게 바로 NF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요. 한 팀을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서. 둘째로는 이제 팀의 총 연봉 차원에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NFL이 이제 하드 셀러리 캡이라고 해갖고 즉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팀의 총 연봉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NFL 팀들이 보통 강할 때는 재능 있는 신인 쿼터백이 루키 계약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루키 계약과 아닌 계약의 쿼터백 계약은 뭐 많게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날 때도 있기 때문에 10배 더 저렴한 돈으로 좋은 재능의 쿼터백을 묶어놓고 그 나머지 차액으로 이제 좋은 선수들을 많이 갖고 로스터를 꽉 채우는 게 이제 최근에 NFL 팀들이 많이 보여주는 성공 공식인데, 베테랑 쿼터백과 루키 쿼터백이 있으면 총 연봉 사이에서 오는 루키 계약의 그 저렴한 루키 계약의 이점을 하나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베테랑 쿼터백의 고액 연봉을 내야 되고, 또 베테랑 쿼터백의 대항 계약이 끝나면 루키 쿼터백의 재계약 시점이 코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팀의 재정적인 운영 측면에서 이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드래프트 하는 다른 선수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성공을 해야 팀의 이 쿼터백의 계승 구도가 되게 원활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실제로 리그에서 이걸 성공적으로 한 팀 자체도 패커스나 뭐 최근에 이글스 정도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디테일들이 좀 다른데, 패커스의 경우 앞서 말했듯 자신들의 주전 쿼터백, 그러니까 에런 로저스와 경험이 충분했고 단기적인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어요. 즉 앞서 패커스가 말했던 한동안 강팀의 조건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베테랑 쿼터백의 한계, 그러니까 얘 나이가 좀 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만한 뭐랄까 경험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던 데 반해, 펠컨스는 베테랑 쿼터백인 커크 커즌스와 단 한 시즌도 같이 보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호흡이 좋을지 안 좋을지 한계가 어디있지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일단 뽑아놔, 거의 이 정도의 상황이었던 건데, 실제로 커크 커즌스 측도 팀이 쿼터백을 뽑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1라운드에 뽑을 거라고는 뭐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을 정도니까요. 뿐만 아니라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는 올해 드래프트된 쿼터백 중에 나이가 좀 있는 24살이에요. 베테랑 쿼터백인 커크 커즌스의 계약이 끝날 때쯤 28살이라는 나이인데 이거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패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쿼터백을 뽑아서 그 선수가 3, 4년 뒤에 해도 좀 어린 편에 속했었고요. 그래 여러모로 좀 의문이 많이 남는 움직임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가 무조건 실패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아니고, 펠커스의 선수진 자체가 초보 쿼터백이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무기와 좋은 오라인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가 속한 디비전 역시 강하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앞서 말했듯 결과적으로 되게 많은 조건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펠컨스의 이번 움직임이 정당화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정말 단기간 내에 계속 강해야 될 것이고요. 펠컨스가 그 이후에 승계 구도도 되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고, 여러 숙제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에요. 펠컨스 오너가 81살이라서 81살이라서 그 누구보다 좀 지금 당장을 생각할 나에게 오너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좀 여러모로 의문이 확실히 납니다. 이제 뭐 가장 쉬운 해석은 펠컨스가 몇 번을 하위 라운드 출신의 한 2, 3라운드, 3, 4라운드 출신의 쿼터백들을 실패하고 뭐 육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게 최근 NFL의 트렌드라서 그러한 거에 한계를 절감해서 1라운드에 좀 무리를 하지 않았나 뭐 라는 말도 있고, 혹은 이제 운영진이 좀 자신들의 재임 기간을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는 혹독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 프런트나 감독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 우리가 뽑았던 루키 쿼터백이 아직 안 뛰어봐서 그래, 걔가 뛰는 건 좀 봐줘 라는 핑계하에 자신의 재임 기간을 늘리는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뭐 펠컨스의 팬들을 위해서도 그런 경우가 아니길 바라고, 그 어려운 조건들이 다 이루어져서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와 펠컨스의 윈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